네, 계속해서 원자재 투자 전략 좀 세워보겠습니다. 오재영 KB증권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최근 원자재 한때 좀 뜨겁다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 보이고 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 최근 흐름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상반기는 좀 원자재가 좀 돌아가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네. 하반기 들어서는 좀 사실 잠잠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하반기 전망 자료를 내면서 하반기는 좀 숨고르기 국면이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일단 뭐 예를 들어 이제 연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네. 좀 반영되면서 일부 섹터들이 좀 돌아가면서 상승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이 좀 워낙에 부각이 되고 특히 이제 대선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좀 일부 섹터들은 기대감은 있겠지만 이제 원자재 시장은 사실 지금 경기 불안 이런 것들 되게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원자재 시장 특히 뭐 원유나 이제 산업금속과 같은 그 실물에 영향을 많이 받는 원자재들은 좀 가격이 눌려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계속 높아지면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숨고르기를 예상을 하셨었는데 어쨌든 경기 둔화가 부각되고 대선 불확실성까지 반영이 되면서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국제유가 오늘 뭐 새벽에 WTI 보니까 76달러대까지 떨어져서 6주 만에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길게 보면 사실 70에서 보면 70 초반에서 한 85까지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방 요인이라고 하면 보통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싸움이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상방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네. 반대로 이제 중국 지표는 사실 하반기에 좀 경기 바닥을 다지고 조금이라도 개선되겠지 이런 기대감이 높았는데 그 얼마 전에 15일에 2분기 중국 GDP가 발표됐는데 그 전년 대비 4.7%를 네. 찍으면서 사실 시장 기대는 5% 정도를 기대했는데 그것보다도 되게 안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소비가 5분기 연속 계속 둔화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실망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원유 가격이 좀 하락했던 모습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국 지표들이 안 좋았을 때 산업금속은 더 많이 빠졌는데 이제 아무래도 원유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상하단이 좀 견고하게 받쳐져 있고 이제 뭐 오펙의 감산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하단은 70달러대가 대부분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냥 조금의 약세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중국의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뭐 수요 둔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원유 가격은 조금 뭐 약세 흐름이 있다라고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구리는 한때 뭐 톤당 $10,000 넘기기도 했었는데 트럼프 당선 가능성 좀 커지면서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구리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구리 가격이 좀 최고가 경신하면서 질문들이 많으셨는데요. 그 펀더멘탈로 보면 사실 이렇게 크게 개선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로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원자재라고 하면 최대 수요처인 이제 중국,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중국에서 수요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상반기에 AI에 대한 붐 때문에 이제 뭐 전력 수요 얘기가 나오고 그 미국 내 거래소에서 그 자본이 들어가면서 가격을 좀 끌어올렸던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도 이제 단기 상승에 그치고 진짜 상승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 들어가고 좀 경기가 한번 좀 하방을 보였다가 이제 상승할 때, 지금 이제 경기가 돌아서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좀 산업금속을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중국 내 그 구리 재고가 그 2008년부터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그 이후에 거의 그냥 최고 정도로 네.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씩 아무래도 중국의 지표가 좀 개선되면서 특히 가장 기다리는 거는 이제 그 재정 정책,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투자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때 좀 산업금속들이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은 초과 공급 상태이고 내년까지도 초과 공급은 계속된다고 좀 그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중국 내 구리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초과 공급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대선이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는 분위기인데 금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이제 경기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원자재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금 같은 경우는 계속 좋게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원자재들과 다르게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실물로 사용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물 수요도 있긴 하지만 네. 보통 이제 금에 또 다른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저희는 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기준금리 인하 이런 것들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6월부터 미국 연준이 QT라고 해서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속도를 네.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이 이제 6월을 저점으로 해서 조금씩 개선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라든지 이제 시종 유동성 보면 이렇게 M2라고 하죠, 보통. 네. 이런 지표들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 즉 금리가 좀 하락하면 반대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 좋을 원자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금이 이제 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세 차례 이렇게 강하게 랠리를 이렇게 몇 년간 하면서 이제 퀀텀 점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금 가격이 적정 가격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뭐 주식은 어떻게 보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금은 그냥 수요가 몰리면 계속해서 오르고 수요가 떨어지면 내려가는 그런 원자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 번의 장기 랠리 시기를 보면 경기 침체와 함께 이제 금리 인하에 들어가면서 과거에 이제 2000년대 초반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는 지금 2020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3차 랠리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들어가면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은 금리 하락 시에 올라갈 수 있는 성질이 있다. 내년까지도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상반기 금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 많긴 했는데 올해 당장 하반기 같은 경우는 금 전망은 당장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9월 인하 전까지 조금 이렇게 주춤하다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지금 앞서 말씀 주셨듯이 트럼프 당선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주말에 피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이제 금 가격이 강하게 뛰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금 가격 계속 좋게 보고 있지만,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주목되면서 금이 좀 수혜처로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른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 이제 과거 대통령이나 이제 트럼프의 공약들 보면 되게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특히 예를 들어 중국에게 70% 상호 관세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10% 이제 보편적 관세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민 정책 이런 것들도 사실 상당히 과격한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과거 1기 때를 보면 당선하고 나서, 그러니까 당선 전까지는 금이 별로 각광을 안 받다가 딱 당선되고 딱 취임 1년간 금 가격이 쭉 오릅니다. 아무래도 정책 불확실성,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네. 정말 저 정책을 할 것인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금 가격이 쭉 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차에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 간 이제 관세 정책 네. 하면서 그때 또 금 가격이 한 20%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트럼프 때문에 금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충분히 이제 금리 인하에 에다가 플러스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 이런 부각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대선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은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 과거 사례로 봤을 때도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연구원님께서는 보니까 트럼프 당선 시 강달러 영향이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도 보셨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제 트럼프라고 하면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감세 정책이라든지 재정 이제 부담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달러를 좀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여러 가지 이면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가 좀 부담이 되는 상황도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좀 경기 부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당선 때도 보면 2016년 11월에서 12월에 당선 직후에 달러가
쭉 6% 오르다가 그 취임 직전 12월 말이 달러의 고점이었고요. 네. 막상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뭐 경기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달러가 좀 쭉 빠졌던 모습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약달러 그리고 저금리 이런 거를 엄청 강조를 해서 이제 뭐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은 이제 달러 강세로 단기적으로는 나오겠지만 또 이제 약달러를 원한다 이런 트위터들도 예전에 보면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충돌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글로벌 매크로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거랑 이제 통화 정책은 이제 금리 인하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 단기적인 노이즈는 작용할 수 있겠지만 좀 달러는 조금씩 약화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달러 흐름 결국 글로벌 매크로 방향을 좀 주목하고 계시고 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은 달러는 결국에는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또 뭐 어쨌든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높게 나오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 이후에 원자재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좀 숨고르기다라고 그 말씀드린 게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언뜻 생각해보면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개선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금리 인하 시기 자체가 경기가 힘이 줄어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는 국면에서 보통 금리 인하에 들어가는데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 부양 효과는 좀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인하 시기 또는 인하하고 나서 몇 달 후에 보통은 이제 경기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예외 없이 보통 충격이 왔었고 그때마다 예외 없이 원자재 가격은 좀 빠졌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저희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경기 부양에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원자재가 이제 뭐 향후 뭐 1년 후, 2년 후에는 어떨까 하면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이렇게 충격을 받고 좀 하락했을 때 좀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원자재들이랑 원유랑은 좀 다르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원유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의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을 좀 덜 반영하면서 아무래도 오펙의 감산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굉장히 하단이 좀 탄탄하게 지지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한 70달러 초반 또는 60달러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4분기부터 오펙의 그 자발적 감산이라고 해서 오펙이 기본적으로 감산하는 게 있고 자발적 감산 있고 추가로 또 자발적 감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장 위에 있는 자발적 감산은 이제 걷어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의 수요가 좀 애매한 상태에서 공급이 계속해서 받쳐지면서 유가가 못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네. 여기다가 이제 오펙의 감산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하면 좀 그 국제 유가는 이렇게 계속해서 금리 인하 이후에도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이후에 원자재 시장에 뭐 충격이 있을 수는 있다. 다만 원유는 경기보다는 이런 오펙의 감산 여부 뭐 이런 것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요즘 뭐 해리스 부통령과 지지율은 팽팽하지만 어쨌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그래서 트럼프 당선 시에 원자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관심이 좀 집중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대선보다는 사실은 이런 경기 상황이나 좀 그런 수급 이런 것들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이제 그 트럼프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친환경을 강조하고 좀 그 화석 연료 특히 이제 뭐 그 셰일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규제가 계속되고 이런 것도 있었다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전형적으로 이제 그 친환경 관련해서 이제 뭐 법 IRA에서 폐지하겠다라든지 네. 이제 화석 연료 관련해서 이제 저비용,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약달러, 뭐 저금리, 그리고 저비용 에너지 이런 것들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그 2016년, 17년 때는 경기가 좀 좋았기 때문에 그 트럼프 시기에도 유가가 이렇게 견조한 흐름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 시에는 이제 바로 좀 이런 화석연료 관련된 이제 셰일 기업들 이런 데에 대해 좀 규제도 완화시키고 할 것 같고
했고요. 이제 그 오펙이랑 관계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이든 시절 들어오면서 그 사우디랑 좀 대면대면해진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펙이 단독으로 감산을 좀 많이 했던 영향도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그 트럼프 당선하면서 이제 사우디와의 관계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 재집권 이후에 사우디와의 관계도 좀 유가 측면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 뭐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뭐 그 이상기후라고 하죠. 라니냐 이런 거를 이렇게 그 원자재 가격 전망에 녹여내진 않습니다. 워낙에 그 이상기후가 있다고 해서 뭐 올해는 뭐 오른다 했을 때도 안 오를 때도 있었고, 좀 다양한 뭐 예를 들어 이쪽에서 가뭄이 나더라도 뭐 미국에서 작황이 좋았다면 또 뭐 생각보다 또 가격이 내려가고 해서 그렇지는 않은데, 올해 일단 라니냐 전망이 좀 많이 우세하고요. 그 과거 통계를 보면 1980년부터 제가 세봤을 때 이제 라니냐가 좀 딱 있었던 시기를 한 10번 정도가 있었는데 3번 정도는 많이 하락을 했었고, 네. 왜냐하면 이제 엘니뇨 다음에 라니냐 이런 식으로 있어서 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라니냐 같은 경우는 한 7번 정도 상승을 시켰었거든요. 곡물 가격을. 그래서 지금도 사실 곡물 가격이 크게는 안 움직이는데 또 크게 빠지진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반기 좀 라니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 라니냐라는 게 이제 남반구에서는 그 콩이나 옥수수,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이런 데 생육을 좀 안 좋게 할 수 있다면, 이제 반대로 이제 북반구에서는 겨울철에 좀 추위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뭐 미국이랑 캐나다 그리고 중국 이런 데서 강추위가 오면 천연가스 그 수요가 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그 겨울철에 워낙에 수요가 집중되고 저장고가 이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 완전히 겨울철 날씨에 많이 변동되는 상품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생각보다 겨울철에 추위가 많이 온다면 천연가스 가격도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라니냐 전망이 우세하고 겨울철 추위가 강하게 온다면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될 수도 있다라고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반기 이제 원자재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투자 전략이 사실 뭐 거의 1년 넘게 변하지 않아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네. 저희는 계속해서 좀 경기가 돌아서고 막 주요국들이 이제 재정 정책을 막 이렇게 집중하고, 그게 사실 또 경기가 좀 안 좋아져야지 이렇게 재정 정책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다만 그 과정에서 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을 수 있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금이랑 보통 은이랑 같이 많이 보는데, 이제 은 같은 경우는 금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더 오르기 때문에 사실 괜찮게는 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 지표 안 좋을 때도 은 가격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그 실물 수요보다는 이제 이런 투자 수요나 이제 뭐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보유해야 되는 뭐 수요 이런 것들이 네. 많이 혼재되면서 그 경기 영향에 많이 받지 않고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이렇게 부각되는 상품이라면, 은 같은 경우는 경기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 굳이 이렇게 은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계속해서 금 선호 그리고 기타 이제 원자재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의견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자재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금은 선호 의견까지도 주셨습니다. 오늘 오재영 KB증권 수석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